김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입니다. 오늘 시작은요. 대한민국 경사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사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요. 아니 그런데 이 봉준호 감독이랑 이 전주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연관이 있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전주에서만 60% 이상이 촬영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생충이요. 2018년도에 제작이 됐는데요. 100회차가 넘는 촬영 중에 무려 77회차가 전주에서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박 사장님 집, 네. 그 마지막에 가든 파티 했던 곳, 여기가 모두 이제 전주 영화 종합 촬영소의 야외 세트장이었다고 해요. 야, 네. 앞으로도요, 우리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촬영하는 이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전북이 참 좋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 또한 전주를 배경으로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 젊은 감독들을 만나봤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달에 전주에서 촬영을 시작한 백전민 감독의 이야기와 함께요. 네. 또 지난해 전주에서 촬영을 다 마치고 한창 후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또 최진영 감독의 영화 이야기 만나봤거든요. 네. 과연 어떤 영화 이야기 펼쳐질지 화면을 통해 미리 만나보시죠. 봉준호 감독은 화이트 오스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아카데미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아시아계 감독으로는 역대 두 번째. 세계 무대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영화. 그 영화 속에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활약하는 영화 감독들의 제작기를 함께하며 영화의 도시 전주의 가능성을 만나봅니다. 전주 도심에 위치한 건지산. 이달 초 이곳에서 영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메가폰을 잡은 백정민 감독. 액션! 둘, 외출의 일.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영화 휴가를 촬영하고 계시는 백정민 감독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영화 휴가는 어떤 내용이에요? 광주 민주항쟁 때 그 퇴역한 군인이 40년이 흘렀는데 그 딸과 다시 광주로 휴가를 가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어떤 미스테리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화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민주화를 부정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반성의 시간, 그리고 우리 관객들에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13회 2의 1.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은 퇴역 군인 역은 배우 최무성 씨가 맡았습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는 연기파 배우로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이분은 피해자 아들 역을 맡은 김현균 씨입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내용도 의미가 깊고요. 또 백 감독님하고 또 친분도 있고 뭐 또 좋은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뭐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서 전주가 언제든 들르고 또 언제든 감독님 또 만나고 시간 되면 제 주변 지인들도 항상 데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정민 감독의 이번 영화는 광주의 역사를 줄거리로 하지만요. 전주에서 활동하는 스태프와 배우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촬영도 70% 이상 전주에서 진행된다고 하네요. 아니 계속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냥. 영화가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백 감독은 부안의 위도를 배경으로 한 장편과 다수의 단편을 제작한 촉망받는 감독으로 손꼽히는데요. 전주 영화 종합촬영소 운영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더 지원을 팍팍 해주는 게 있나요? 아, 있죠. 전주는 뭐 전 국민이 다 아시잖아요. 영화의 도시 전주.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뭐 영화 촬영소도 있고 또 후반 작업할 수 있는 영화 제작소도 있잖아요. 영화 만드는 곳은 이젠 충무로? 전주입니다. 전주. 네. 충무로? 이젠 전주다. 전주입니다. 종일 이어지는 야외 촬영이 힘든 스태프들을 위해 지은 리포터도 이렇게 손을 보태보는데요.
이렇게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지친 것 같네요. 잠깐 있어봤지만 진짜 영화 아무나 찍는 거 아니더라고요. 감독님 못 찍으실걸요? 야, 이거 장난 아니던데? 영화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영화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자기의 생각을 담으면 그게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건 영화인이 됩시다. 예, 화이팅! 또 다른 영화 감독을 찾아 나선 길. 이분 같은데요.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인 거죠? 영화는 전주가 대한민국 최고지. 네 이름은 남지은 배우 지망생. 안녕하십니까. 태어나길 잘했어 오디션 지원자 남지은입니다. 우리 남지은님은 어떤 계기로 저희 영화의 오디션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도 저 속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남지은님의 자유 연기를 먼저 봐도 될까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아주 여기서 오래 일했던 사람인데요. 사모님 안 계시죠? 제 호위무로 오신 아줌마다 맞죠?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하실에 깜빡 놔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남지은이었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디 연락 꼭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은 씨가 오디션을 보긴 했지만 사실 최진영 감독의 영화는 지난해 말 촬영을 모두 마쳤고요. 지금은 후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영화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없는 상태의 여성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성장 영화라고 합니다. 네. 결국 그럼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나요? 이건 스포인가요? 네네. 최진영 감독의 이번 영화는 전주 영상위원회의 장편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됐는데요. 영화 속 배경은 모두 전주입니다. 영화 이렇게 촬영할 때나 편집할 때나 크게 큰 어려움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예산이 적어서 좀 짧은 기간 동안 촬영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그 미안함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화 작업.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평소에 이 영화 구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길 잘했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낮잠을 자다가 되게 재미있는 꿈을 꿨는데 깨자마자 그 꿈이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꿈에서도 이건 꿈인데 이건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꿈에서도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다그쳐야 돼요. 최 감독은 대학 시절 전주 영화제 워크숍 참여가 기회가 돼 영화 감독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꿈이 영화 감독이셨어요? 영화를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저를 자극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그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많이 보는 것만큼 좋은 교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들. 예. 그녀의 첫 단편 영화 반차는 결혼기념일에 군산을 여행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이 작품으로 감독은 국내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신고식을 하기도 했죠. 그 공간과 관련된 이제 뭐 역사적인 거와 사회적인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맥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재미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올해 상영을 목표로 하는 태어나길 잘했어의 촬영 장소에서 오늘의 만남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밀어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여주인공인가요? 네, 아니, 남주인공입니다. 남주인공인가요, 제가? 밀게요. 네. 우와, 여기야. 야, 높다. 마지막으로 단골 질문 가겠습니다. 나에게 영화란? 숙명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어디 가서 뭐를 할까라는 어떤 먹먹함이나 막막함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한국 영화의 도약을 꿈꾸는 젊은 감독들. 이들의 영화가 보다 넓은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 절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시청자 여러분, 리스펙! 영화는 대한민국 전주가 최고지. 아, 여러분 리스펙. 남주현 리포터 정말 연기 너무 잘하네요. 네, 우리 또 다솜 씨는 노래도 잘하시고 아이고, 연기도 잘하시고. 진영 씨도 한번 보여주셔야죠. 저는 뭐 이성균 네. 씨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네. 자, 주문이다. 봉골레 하나. 와, 저 박 사장님 나오신 줄 알았네요. 아유, 그리고 우리 감독님들 네. 나중에 칸도 가시고 봉준호 감독처럼 아카데미도 가시고 그러는 게 아닌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아니 사실 그쵸? 뭐 못 가시리란 법도 없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또 봉준호 감독님 때문에 전주가 기운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도 이제 전주에서 대부분 촬영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분명히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좀 사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아니 근데 또 이 두 분의 영상을 보니까 네. 전주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뭔가 이분들 영화에 나오는 이 배경이나 풍경, 뭐 장소 네. 이런 것들이 참 낯이 익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걸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두 분 모두요 올해 상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상영 소식 들리면 보러 가야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요. 이번 올해 초에 세운 여러분들의 운동 계획을 점검할 수 있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김동아 리포터가요 헬스 트레이너와 또 러닝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비법 알아왔다고 합니다. 네. 과연 그 비법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건강한 몸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며 다양하게 운동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동아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과자 칼로리 얼마나 높은데? 아닌데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인데요? 아이, 그만 드세요. 나가서 운동하게. 아, 이거 먹으려요, 나. 아니, 빨리 나오세요. 새해 계획 중 하나인 운동하기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직 계획 중인 사람을 위한 간단한 운동법 배우기 프로젝트. 운동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첫 번째 장소는 헬스장인데요. 자신만만하게 들어가는 동아 씨와 오전부터 운동에 열정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그중 탄탄한 근육을 가진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빌딩 선수로 활동하는 최정석 대표. 각종 대회에 나가 상을 휩쓴 현역 선수이기도 합니다. 날도 풀리고 해가지고 제가 운동을 좀 하러 왔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오신 거죠? 좀 약간 노출 좀 해야 되니까. 다이어트! 자, 목부터 스트레칭 한번 해볼게요. 목부터 발까지 열심히 스트레칭하는 동아 씨. 아이고. 운동 트렌드가 예전과 많이 달라지면서 현재는 근육을 키우는 데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천천히. 저 자세 어때요? 자세 지금 좋아요. 한 번 더 올려서 한번 해볼까요? 출발이 어깨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핏을 만들기 위해 많이 하는 어깨 운동도 해보는데요. 운동하니까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운동하시면서 식단 조절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팁 좀 알려주세요. 먹었을 때 살이 좀 찔 것 같다. 그런 음식들은 좀 배제를 해주고 네. 평소에 먹던 음식량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하시는 게 좀 장기적으로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동이 트렌드가 된 지금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며 갖고 나가는 사람들. 이제 1년 됐어요. 1년 차. 1년이요? 네. 살짝 팔 근육이라도 살짝. 팔 근육은 자신 없는데. 그럼 어디 자신 있어요? 전 복근을? 복근이 그래도 자신 있어요. 와우! 그럼 어떻게 조금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자, 하나, 둘, 셋. 오, 여기 있다. 지금 새해가 바뀌고 나서 운동을 하겠다, 살 빼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보통 13일에 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운동을 포기한 사람들한테 운동 포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한마디 질러주세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30분이라도 좋으니까 30분을 통해서 자기 성취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두들 건강한 날이 올 때까지 운동 화이팅입니다.
러닝머신까지 하며 알차게 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집에 가면 선생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요즘 말로 이제 홈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 좀 할 수 있는 방법 몇 개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집에 보면은 다 의자는 하나씩 있잖아요. 무조건 있죠. 의자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삼두박근 운동. 팔꿈치 관절에 힘을 빼면서 바로 삼두 근육으로 저항을 느끼면서 내려가셔야 돼요. 근육을 활용을 해서 그대로 밀어주세요. 쑥. 오! 좋아요. 자극이 확 와요. 확실히 자극도 많이 오고요. 선생님이 안 계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갈까요, 저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배운 거 잘 활용해서 한번 몸짱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컴컴해진 밤. 한 대학교 광장에 구호에 맞춰 체조를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이 밤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저희 러닝 크루예요. 전주 러닝 크루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모여 운동을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동호회인데요. 같이 달려도 돼요? 예, 같이 뛰시죠. 아 그래요? 뭐 그냥 바로 달리기만 하면 되나요? 그 전에 스트레칭을 먼저 하셔야 돼요. 부상이 많은 러닝에는 스트레칭이 필수인데요. 동아 씨도 같이 따라하며 몸을 풉니다. 러닝 전 안전과 부상 방지를 위해 철저히 준비 완료. 달릴 때 좀 올바른 자세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제 생각에 정답인 자세는 없다고 보고요. 허리를 좀 펴주는 게 좋습니다. 왜죠? 장거리를 뛸 때 무리를 안 가게 뛸 수 있으니까 허리를 좀 꼿꼿이 펴주면서 달려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달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렛츠고! 고! 스트레칭도 하고 자세도 배웠으니 러닝 크루와 함께 출발합니다. 힘든 내색하지 않고 웃으며 잘 뛰는 동아 씨. 이 숨소리 내가 더 힘들어. 괜찮으세요? 숨소리가 곧 넘어져도 안 이상할 것 같아. 그런 숨소리. 힘들지만 이야기로 풀어내며 러닝 크루 팀과 무사히 도착합니다.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역시 뛰다 보니까 몸도 풀리고 그쵸. 뭔가 좀 가벼워진 느낌이 네. 들었거든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죠? 좀 금방 친해지고 또 우리가 땀을 흘리면 더욱더 그쵸. 빨리 친해지잖아요. 경쟁하는 운동이 아니라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가보자 하는 거라서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또 눈도 마주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본인도 눈 맞으셨나요? 저는 아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이분들이 달리기를 사랑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같이 땀을 흘리고 이제 달리기를 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고요. 심폐지구력이 좋아짐으로써 더 활기찬 생활이 가능하고요. 같이 땀 흘리며 서로 격려해주는 운동 모임. 역시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는 건 행복입니다. 이 크루의 리더로서 앞으로의 바람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전주 러닝 크루 JRC를 통해서 러닝의 즐거움을 좀 더 알아가고 아프지 않고 저희 크루원들이 다 같이 오래오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건강 지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래 운동하셔서 건강한 몸을 만드세요. 새해 계획 실천하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아 멈추지 않고 실천하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제가 영상이 나오는 동안 이 동작들을 한번 따라해봤는데 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시원해요, 뭔가. 네. 막 좀 몸도 커진 것 같고. 근데 옆에서 보니까 진혁 씨는 운동 좀 하셔야겠어요. 맞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여러분도요 굳이 헬스클럽 가지 않으셔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동작들 많잖아요. 그렇죠. 계획 세우셔서 꾸준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 나왔던 러닝 같은 경우에 이 특히나 이 장비 같은 게 필요 없잖아요. 그쵸? 특별한 공간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죠. 이제 이 전국이 참 좋다 끝날 직후에 집 밖에 나가셔서 뭐 산책 겸 러닝 한번 가볍게 뛰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소식 만나보는 차례입니다. 전국 각지의 제철 별미와 함께요. 이맘때 찾으면 좋을 관광지까지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이 경남 거제의 바다의 맛을 보러 한번 떠나볼 텐데요. 입이 커다랗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것잡이가 요즘에 아주 한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입 떡 벌어질 준비 되셨죠?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훈훈한 맛. 한 입에 퍼지는 건강한 바다의 맛.
시원하게 먹죠. 겨울 한철에만 맛볼 수 있는 시원하고 담백하고 고소한 대구탕 드시러 많이 오세요. 경남의 겨울 클래식한 맛을 책임집니다. 지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맛. 거제로 갑니다. 아직 새벽잠 많은 겨울, 고요한 바다를 깨우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꽃게, 도다리, 아기, 꼭동. 문어. 배 가득 싣고 온 손님들의 반가운데요. 오늘 주인공 바로 이 대구입니다. 오늘 고기 없어요. 이제 뭐 끝날 무렵이 돼가지고 그제 대구는 동해안이나 서해안 대구보다 맛이 좋고 살이 단단하게 쫄깃쫄깃한 맛이 많이 납니다. 끝물이라지만 오늘 잡힌 대구가 이 정도. 아침 7시 경매를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즘 대구 시세 얼마나 하려나? 그다음에 자 대구, 자 대구 하나, 자 대구 하나. 5만 8천. 아싸, 그 사야 돼요. 예, 오늘 뭐 한 60마리 잡아갖고 경매였는데 경매가 시세가 뭐 잘 나가서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거제 겨울이 기다려지는 이유. 머리가 커서 대두어, 입이 커서 대구 때문인데요. 암컷 수컷 구분을 확실히 하는 대구. 대구탕을 더 부드럽고 고소하게 해주는 이리. 그러니까 고니가 최고의 식재료가 되면서 요즘은 수컷이 더 알아줍니다. 12월부터 2월 거제 외포항은 대구로 북적북적합니다. 3만 원. 5만 원 하면 안 돼요. 아버님이 대구탕을 좋아하시가지고 그래 대구 사러 왔어요. 자녀들하고 마누라하고 뭐 해드실 겁니까? 이거는 대구탕, 이거는 젓갈. 그제 포대구는 청정해에서 잡히고 그 물살이 조류가 세다 보니까는 육질이 단단하고 그다음에 살도 맛있고. 팔은 안으로 굽어서 하는 자랑이 아니라 전국 대구 물량의 30% 이상을 책임지는 거제 외포항. 그럼 대구 먹는 법 좀 알아볼까요? 대구는 한 마리 사면 이렇게 이제 고니가 들은 거는 이제 고니 엮고 당을 끼려 드시고 예, 저거 아가미 젓갈도 해가 드시고 이제 뭐 다진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 깨소금 이제 양념을 듬뿍 넣어가지고 알젓을 담아가 드시면 겨울 내 밑반찬이 됩니다. 와, 딱 크다. 저 쑥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배를 갈라서 건조대구로 작업하고 암놈은 저희들이 이제 그 아가미하고 내장만 제거한 순수한 알 그대로 보존 상태에서 약대구를 만듭니다. 약대구는 한 2, 3개월 추웠다가 그다음에 얼었다 녹고 반복하면서 알이 자체적으로 숙성이 되는 거예요. 일반 피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약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 정도는 반복을 해서 건조를 해야 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대구. 그래서 크면 클수록 비싼데요.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맑은 탕으로 먹어야 제맛. 제대로 한번 먹어봅니다. 전남 공에서 왔습니다. 예, 이왕 여행 삼아 왔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감칠맛이 나고 대구의 그 특성의 매력이 있네요. 아 너무 맛있다. 너무 시원하고 얼큰하고. 대구탕이 맛이 있고 깔끔하고 좋아서 그래 젊어 보이죠. 웃음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맛. 거제에서 먹는 산지직송 대구탕답게 그날그날 경매장에서 사옵니다. 신선한. 네네. 그날 탈 거.
이 대구는 고니가 생명이에요. 고니가 전부 다 고니를 찾으니까. 그래 맛도 좋고 국도 진국이고 작은 것보다 큰 게 올라요. 듬성듬성 무와 대구를 넣고 팔팔 끓여 부드러운 살과 이리를 한가득 담아내면 추위가 뭐죠? 대구 차리니까 대구 완전 보약이죠. 막 국물도 포얗고 막 공국처럼 포얗게 우러나고 손님들 좋아하는 고소한 고니도 들어있죠. 대구는 버릴 게 없어요. 2월 중순이 지나면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이 맛. 네, 시원하고 담백해요. 여기 현지에서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시원하고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매운탕이 참 좋아요. 네, 자주 겨울 되면 와서 자주 먹고 갑니다. 내년에도 오실 겁니다. 당연히 뭐 내년에도 와야죠. 유난히 따뜻해 겨울이 사라진 것만 같던 올해도 찾아와준 거제대구. 호호 불며 넘기는 대구탕 한 그릇에 겨울이 지나갑니다. 얼큰한 대구탕 얼마나 맛있을까요? 또 그날 잡은 대구로 바로 잡은 그 얼큰한 대구탕은 정말 겨울철 추위도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거 말을 하면서 침이 고여갖고 아주 그냥 혼났는데 그런데 아까 영상 보니까 대구가 벌써 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시면 여러분들 1년을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번 주라도 아주 이 얼큰한 대구탕 식탁에 올려보시면 참 좋겠네요. 네, 계속해서도요. 또 맛있는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강원도 화천에 또 맛있는 소식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뜨끈한 어죽 그리고 팔뚝만한 수제 갈비탕 그리고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짬뽕과 짜장면을 모두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강원도 화천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뜨끈한 국물 당기시죠? 든든한 한 끼 간절하시죠? 추울 때 먹으면 더 맛있는 겨울나라 화천의 뜨거운 메뉴들 지금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청정 수지를 자랑하는 화천군 간동면 8호. 짹짹 춥고 할 땐 8호로 오세요. 짹짹. 이곳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보양식이 있다는데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블루리본 서베이라고 일명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 인증서 같은 거라고 합니다. 사장님! 따뜻한 거 한 그릇 주세요. 이런. 우리 귀여운 아가씨가 많이 추우신가? 사장님이 분위기가 있죠? 따뜻한 한 그릇이 이만큼의 사랑이에요. 어죽탕이요. 사랑이 가득하신 로맨틱가이 사장님. 뜨거운 가슴으로 8호호에서 잡은 물고기 손질을 시작하십니다. 손질한 고기는 5시간 동안 푹 삶은 다음 이렇게 맷돌기계에 곱게 갈아주는데요. 이게 바로 보약입니다. 붕어하고 민물새우하고 산천어 고기를 주로 쓰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과가지고 이것을 이제 가는 과정이죠. 물고기를 곱게 그래서 이제 원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8호의 건강이 농축된 어죽은 솥으로 옮겨 각종 향신료를 넣고 보글보글 끓여주는데요. 물고기가 강의 맛이라면 이 비법 소스는 산의 맛. 이거 한약재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비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단 잡내를 좀 잡아주는 형식으로 제가 사용하는 한 12가지 들어간 약재 액기스입니다. 자, 이번엔 건강을 위해 맛을 첨가할 차례입니다. 뚝배기에 1인분씩 옮겨 담아 가진 양념과 함께 끓여내면 영양 만점! 청정 대자연의 맛 어죽탕 완성이요! 일단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좋으니 기대가 되는데요. 한 숟가락 더 넣는 순간부터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 갈아놔서 그런 거지
물고기가 씹히고 그런 느낌은 없고요. 아, 그렇죠. 예. 아니 여기에 몸에 좋은 거 일단 다 들어간 거잖아요. 파로우가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모든 재료가 이 국물에 다 녹아 있다고 봐야죠. 여죽이 단지 뜨거워서 몸을 데우는 게 아니라 영양이 풍부해서 몸속에 보일러를 켜주는 느낌입니다. 한마디로 신선의 한 끼. 그 화천에서 이렇게 어죽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올해 꼭 20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요리를 해오시면서 사장님만이 난 꼭 이것만은 지킨다 뭐가 있을까요? 성실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할 만한 손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 매장에 대한 애착, 표현 이런 걸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파로우의 자연예지와 강가에 정착했다는 사장님. 대자연의 일부가 되어 파로우의 맛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육식을 먹어야겠죠. 여기입니다. 내 배를 채워줄 곳. 한눈에 보이는 시선 강탈 메뉴 왕갈비탕. 이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하는데요. 마침 주방에선 육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근데 한약방도 아니고 이게 다 뭐예요? 무, 파, 양파, 고추씨, 예, 여기 20가지 저희가 건강식에 좋은 냄새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많이 넣어야 돼요? 아무래도 여러 이제 손님들한테 줄 수 있을 때 이제 고기라는 곳에서는 잡냄새도 있고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잡냄새도 잡고 건강식이 돼야 되니까 건강에 필요한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이 육수에 푹 우러나는 동안 갈비탕에 들어갈 고기 손질도 필수. 초벌 작업이라 해서 기름이나 부유물을 제거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육수나 이런 것이 선도가 좋고 깔끔한 맛이 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비켜 고기 들어갑니다. 뼈 마디마디 살이 잔뜩 붙어있는 갈비는요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푹 삶아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고기가 있다니.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푹 끓이면 맛있는 갈비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뚝배기에 큼직한 갈비를 3대나 넣고 진국 육수를 채워 바글바글 끓여주면 속이 든든 감기 걱정 뚝 푸짐한 수제 왕갈비탕 완성이요. 와, 고기 실화인가요? 이거 만화 속에나 나오는 고기 아니죠? 이럴 땐 뼈를 잡고 뜯어주는 게 예의죠. 고기 뜯방 시작합니다. 나 전 세계 육식동물이었나 봐요. 맛있어요. 어떡해. 너무 부드러워요. 여러분, 저 오늘 갈비고 또 맞았어요. 분명히 한 그릇인데 갈비가 이렇게 많다니까요. 어쨌든 발골 성공했습니다. 요새 추운 날씨에 요거 한 그릇이면 너무 좋겠다. 자, 이번엔 산해면 사창리로 갑니다. 화천에 이렇게 맛집이 많을 줄이야 몰랐는데요. 세 번째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사장님 핫한 짬뽕하고 짜장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웍에 기름을 두르고 재료를 볶기 시작하는 사장님. 이건 뭐 평범한 중국집 아닌가요? 그런데 잠깐 딱 걸렸어. 이거 뭐예요? 지금 뭐 뿌린 거예요? 비법 소스죠? 맞죠? 까만 액체 쓰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게 에스프레소 원액입니다. 네? 커피를 넣는다고요? 저희가 이제 후라이팬의 새냄새랑 고기의 잡냄새를 이 에스프레소가 잡아줍니다. 잡내 없이 깔끔하게 볶은 재료를 진한 짜장 소스와 함께 부글부글 끓이면 끝이 아니죠. 돌판 해물짜장의 활용점정. 자글자글 끓는 소스 위에 소복히 덮인 치즈잎을. 와, 이럴 땐 비주얼 깡패라고 합니다. 짜장파가 있다면 짬뽕파도 있는 법. 이번엔 매콤함을 듬뿍 추가한 볶음 짬뽕 들어갑니다. 감칠맛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장님만의 수제 비법 조미료를 넣어주고 짬뽕에서도 빠질 수 없죠. 불맛 가득 품은 고소한 치즈잎을 덮어주면 식지 않는 열기, 식지 않는 행복. 돌판 짜장과 짬뽕 대령이요. 지금부터 아무 말도 시키지 마세요. 제 입은 먹는 일에만 집중할 겁니다. 묘하게 잘 어울리네요. 저희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이제 기름 양과 치즈가 만나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거 괜찮다. 이번엔 치즈 볶음 짬뽕. 이 조합은 100%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매콤함과 치즈가 굉장히 원래 잘 어울리는 거 다들 아시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에게 인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남녀 그 젊은 층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또 군사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군인분들, 커플분들 다 남녀 누구나 좋아하셔서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패기 넘치는 젊은 사장님의 꿈이 담긴 특별한 퓨전 요리. 그 열정이 전해져서 손님의 마음도 덩달아 뜨거워지나 봅니다. 청정한 자연 속에 건강한 식재료와 얼지 않는 푸짐한 인심, 또 손님을 생각하는 뜨거운 정성까지 추워서 더욱 맛있는 화천의 맛집들 꼭 한번 들러보세요.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네요. 네. 이래서 사람들이 먹방을 보나 봐요. 네, 그런데 저는 화가 나요. 왜요? 너무 화가 나. 왜요? 못 먹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오늘은 강원도 화천이라 너무 멀어요. 조금 멀죠. 네, 못 갑니다. 아니 아유, 근데요. 화나. 아니에요. 우리 지역 무주도요. 향토 음식이 어죽탕입니다. 그래요? 네, 강원도 화천까지 가기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주에 가셔서 어죽탕 맛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무주라고 하면은 뭐 덕유산도 있고, 네. 리조트도 있고, 여행 나들이 뭐 계획 많이 세우신 분들 계실 텐데, 그쵸? 나들이도 하면서 아주 따끈한 어죽 한 그릇 딱 하면은 너무 좋겠다. 좋겠네요. 그쵸? 여러분들 한번 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충남 소식 이어가 볼까요? 네, 자 이맘때 찾으면 아주 딱 좋은 이 충남 서산의 여행지를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제철 별미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문화와 자연의 멋이 공존하는 도시. 삼면이 천수만으로 에워싸여 어디서든 고즈넉한 겨울바다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곳. 충남 서산시 부성면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여러분 올겨울은 지난해보다 크게 춥지 않아서 어디론가 나들이 떠나기에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곳 충남 서산에서 자연과 함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떠나보실까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을 꿈꾸는 공간.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서산 천수만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는 이곳은 누구나 쉽게 생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서산 버드랜드입니다. 작은 새부터 막 크고 무서운 새까지 진짜 종류가 많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깨꼬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이곳에 오게 되는데 목소리가 참 아름답고 예쁜 새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1984년 간척 사업으로 만들어진 천수만은 철새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넓은 대지와 먹이가 풍부해 많은 철새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로드킬, 이제 교통사고 당한 새들이 이곳에 이제 오게 돼요. 이곳에 오게 되는데 만약에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면 치료를 잘해서 야생의 세계로 보내지지만 사이가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박제를 하게 돼서 아이들이 그 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새가 여기 있는 건가요? 예, 1년으로 이제 본다면은 약 한 250여 종의 새들이 이곳 천수만에 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새는 오랜 시간 5개월 이상 머무는 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새는 간단하게 한 하루 정도 아니면 더 조금만 머물다가 떠나는 새들도 있습니다. 천수만의 전경과 철새들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곳. 드넓은 자연 속에 우뚝 솟은 둥지 전망대입니다. 이야, 이 시야가 탁 트인 게 정말 저 멀리까지 시원하게 보이네요. 바로 전봇대가 없어요. 그래서 전깃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야를 아주 깨끗하게 확보해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독수리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예.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은 근 3m까지 돼요. 있다! 네, 독수리 보이죠? 그래서 저게 독수리예요? 예, 독수리예요. 세상에! 주로 이제 환경에서 사체를 먹는 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깨끗이 자연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좀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주로 유럽 남부 지역이나 중국 북동부 지역에 서식한다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
어쩌다 서산까지 찾아온 걸까요? 러시아 땅이 꽁꽁 얼면 부리로 깨서 먹이 활동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곳 천수만까지 와서 추운 겨울을 나면서 먹이 활동을 잘 한 다음에 이제 떠날 수 있게 3월 달쯤 되면 이제 먹이가 떨어질 때쯤 되면 그때 여기서 낙곡 같은 거 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먹이 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정말 드넓은 평야의 철새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여기 오면은 꼭 들려야 할 곳이 아주 특별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 한번 지금 들리러 가보시죠. 정말요? 그럼 빨리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서산에 왔으면 꼭 맛봐야 할 게 있죠. 바다의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바다의 우유. 간월도 앞바다에서 채취한 굴로 만든 굴요리입니다. 고소한 굴전부터 향긋한 굴밥까지 만찬이 준비됐는데요. 굴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따뜻하게 드시려면 그냥 솥에다 비벼도 되고요. 숭늉 굴 맛이 나는 숭늉을 즐기시려면 밥을 먼저 푸실 거예요. 굴맛 나는 숭늉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동통한 굴과 윤기가 흐르는 밥은 한 곳에 잘 덜어두고요. 비린맛이 나지 않고 굴 향이 오롯이 나게 하기 위해서 굴을 세척할 때 바닷물로 세척을 해서 깔끔하게 굴 맛과 향을 즐길 수 있게 손질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명물 어리굴젓을 갓 지은 굴밥에 얹어 먹어봤는데요. 와, 굴향, 그 풍미는 정말 가득 느낄 수 있는 향이에요. 겨울철 한때만 먹을 수 있지 나머지는 굴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관하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로 소금에 절여서 먹던 굴젓이 결국은 유명해지고 알려지게 된 거죠. 굴은 구워 먹어도 맛있고 젓갈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지만 바삭하게 구워낸 굴전 역시 놓칠 수 없는 맛이죠. 와, 진짜 부드럽다. 이게 그냥 곁들여 나오는 전이에요? 너무 맛있는데? 본격적으로 굴밥을 먹어볼까요? 고소한 김과 함께 먹으면 입속 가득 짭조름한 서해바다가 밀려옵니다. 진짜 식감이 완전 다른 게 이 아삭아삭 그 무 생채가 또 맛을 확 이끄네요. 너무 맛있다. 굴밥을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참기름에 있습니다. 아삭한 생채를 얹어 참기름 한 방울을 더해주면 감칠맛이 살아나고요. 향긋한 달래간장과 함께 비벼주면 고슬고슬하게 살아있는 밥알과 부드러운 굴, 그리고 달래까지 한 입에 들어와 입안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씹을수록 달달하고 향긋한 영양 굴밥에 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정말 맛깔스러운 반찬들까지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까 또다시 떠나봐야겠죠? 서산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아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이번엔 어떤 즐거움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감독님, 저게 뭐예요? 일단 길이 있어요. 우리 건너가 보죠. 바다도 육지도 아닌 곳에 호젓하게 자리하고 있는 사찰. 둘러볼수록 그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아니, 근데 이곳은 섬이에요, 사찰이에요? 궁금하다고요? 척척 박사 이 박사가 알려줄게요. 지금 서 있는 이곳은 부성면 간월도리에 위치한 간월암입니다. 다른 암자들과는 달리 간조시에는 육지로 연결되고 만조시에는 바닷물이 차서 섬으로 변하는 아주 신비로운 곳이죠. 게다가 바닷물이 차올랐을 때는 마치 물 위에 암자가 떠 있는 듯한 아름다운 광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월암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에요?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의 왕사였던 무학대사가 창건한 암자인데요. 이곳에서 달을 무한히 쳐다보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데서 간월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특히 무학대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성계에게 어리굴젓을 전했는데 궁중의 진상품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리굴젓이 정말 옛날부터 유명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10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는 굴의 풍년을 기원하는 굴부르기 군항제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년 정월 보름이 되면 만조 때 모든 부녀자들이 두 손을 모아 풍어를 기원하고 구성진 타령을 하면서 굴을 캐는 광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칠 것 없이 하늘과 맞닿은 지평선이 장관을 이루는 간월도.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가는 조화의 아름다움을 잠시 즐겨봅니다. 오늘 하루 서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긴 즐겁고 힐링되는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자연에서 즐기고 싶다면 서산으로 놀러오세요. 세계 최대의 철새 도래지 천소만을 보다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서산 버드랜드. 서산의 명물 굴요리와 오랜 역사가 깃든 간헐함까지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고장 서산에서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와, 마지막에 본 그 간호람은요. 섬 하나가 암자인 셈이잖아요. 야. 또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간호람을 보니까 뭔가 한 폭의 풍경화처럼 정말 멋지네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드랜드에서 망원경으로 본 독수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독수리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독수리가 아주 멋진 별명이 있어요. 자연의 환경부. 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가보시면 여러분들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자, 이어지는 소식에서는요, 또 전남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이야기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릴 이 주인공은요, 본업이 목수예요. 아, 유튜버인데 목수예요? 네, 본업이 목수입니다. 집을 지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이 목공 유튜버의 특별한 일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그는 유튜버인가 목수인가? 풍부한 지식과 친절한 설명으로 구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목공 유튜버 플로우TV. 요즘 그를 더욱 바쁘게 만드는 녀석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 귀여운 고양이들. 어우, 귀여워. 고양이 집사 유튜버로서 또 다른 전성기를 맞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크리에이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플로우라고 합니다. 본명은 라현수예요. 원래 집을 짓는 그런 건축 목수였어요. 플로우라는 뜻이 유지하다, 공급해주다라는 뜻인데 집을 좀 공급해주고 유지해주고 그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정자의 이동식 주택까지 목수 경력을 살려 목공 유튜버로서 단단히 자리 잡았다는데요. 아니, 목수 일도 바쁠 텐데 왜 목공 유튜버를 시작하신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어깨가 많이 안 좋아져서 목수 일을 그만두면 뭘 해먹고 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튜브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유튜버를 시작을 했죠. 자꾸 속 썩이는 어깨 때문에 유튜버를 시작했다는 라현수 씨. 1년 전 영암에 눌러앉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여기로 왔었는데 그때 집을 지으러 왔어요. 오자마자 이제 월출산에 반해서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이제야 그 꿈은 제가 이룬 것 같습니다. 월출산에 반해 전남 영암에 정착한 지 어느덧 1년. 이렇게 목공 유튜버 플로우TV로 인생 제2막을 열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무려 40년 된 집을 어른이 집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직접 하나하나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자유로운 그와 닮은 자신만의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만을 위한 공간에 또 다른 식구가 생겼다는데요. 옆에 고양이가 보여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얘는 몇 달 전이었나요? 한 2달,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임신한 채로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길고양이였는데 제가 이제 간택을 당했죠. 네, 원래부터 고양이를 좋아하고 지금도 제가 다른 또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집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 6마리 길고양이 키우고 있습니다. 네. 누가 돌봐주고 계세요? 양이 엄마가 따로 있어요. 밥을 챙겨주던 길고양이에서 어느덧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고 있다는 고양이 춘자. 인심 푸근하고 조용한 마을에 살지만 천방지축 고양이들 덕분에 하루도 심심한 날이 없다는데요. 요즘엔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양집사 컨텐츠로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썰렁했어요. 근데 지금은 춘자랑 아이들이 있어서 바글바글 좀 사는 느낌이 납니다, 집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데도 춘자가 좀 도움이 될 것도 같아요. 어때요? 효녀죠. 구독자들을 대거 몰고 온 바로 이 복덩이들 덕분에 요즘엔 웃음꽃 질 날이 없다고 하네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위해 기획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다는데요. 저 그래서 뒤에 이제 뒤에 창고를 개조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 창고를 개조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로 한 건데요. 제작하는 작업을 영상으로 담아내 구독자들과의 소통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목공 장비와는 다르게 카메라는 핸드폰 하나네요. 요즘에는 카메라 기능이 워낙 좋아가지고 핸드폰이요. 굳이 카메라를 따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도 충분히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을 찍고 이렇게 편집도 다 가능합니다. 집도 만들고 영상 편집도 하고 유튜버로서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플로우 TV. 아니, 그런데 영상 편집은 또 언제 배우셨대요? 편집은 예전에 진짜 조금 할 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배웠죠.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면 1인 크리에이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도 유튜브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무려 1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플로우 TV. 그를 따라 유튜버가 꾸민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일단 무조건 해봐야 돼요. 처음부터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생각보다 일단 찍어보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계단 오르면 어느새 구독자들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고 또 그냥 뭐든지 일단 뭐 날로 먹는 건 없잖아요. 노력한 만큼 자기의 성과를 분명히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멀고 먼 영암으로 귀촌을 선택한 라연수 씨. 집을 제작하는 목공 유튜버로 또 다른 인생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7마리의 고양이들과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줄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한번 해보려고요. 처음에 내려왔을 땐 여기에서 살아보는 게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영암 이곳을 어떻게 조금 더 변화를 시킬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10만이라는 구독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유튜버로 성장한 플로우 TV. 꾸밈없는 그만의 방송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영암을 대표하는 유튜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플로우 TV와 춘자 가족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되길 바랄게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저렇게 방송을 통해서 공유하고 또 함께 소통하는 거 참 멋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잠자고 있는 개인 계정을 좀 깨워봐야겠습니다. 네, 기대하면 되는데 네. 사실은 요즘에 이 개인 방송을 정말 막연하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기는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콘텐츠를 뭘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고민이 재미가 되죠.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아까 주인공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네. 무조건 해봐라. 네. 일단 시작을 해보면 시행착오가 있겠지만은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죠. 네,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진영 씨도요. 네. 연기로 한번 해보세요. 봉골레 하나. 좋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우리 지역에서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네. 전북문화관광재단이요. 예술로 사업을 참여할 이 예술 동아리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예술로 사업은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 동아리의 활성화와 또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총 60개 팀을 모집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전북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요. 네. 이메일로 접수를 하면 되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